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파트 45문항을 완전 정복의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시작할 때 항상 대단원, 소단원, 문항 번호, 문항수까지 화면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이 되셔서 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지는 않지만 풀어보셨다면 이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스킵 건너서 36번부터 문제의 풀이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이 영상으로 혹시 저를 처음 만나시게 된다면 모의고사 항상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모의고사를 푸는 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화면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방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45문항을 풀어보실 때 옆에 펜이나 메모지 하나를 두시고 틀린 번호의 문항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 틀린 번호 문항이 어느 파트인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파트로 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바로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문항이지만 저는 1번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36번으로 이어서 갑니다. 왜냐면 실제 국가고시도 실기 문항은 36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번호를 조금 반복적으로 인식한다면 사실 나중에는 옆에다가 적어놓지 않으셔도 나 30번 때 틀렸네. 섭취인가 보다. 나 뭐 70번 때 틀렸네. 그러면 뒷파트죠. 의사소통 심해 파트인가? 이렇게 금방 분석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가 될 때까지는 좀 번호를 1번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36번부터 80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인지하기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후 입안 오른쪽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번 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는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식사한다. 5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로 목을 축인 후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답을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는 여기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마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조건을 한번 붙였어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문항에도 조건이 붙을 거거든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식후 입안에 마비 쪽에 음식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고 써져 있지가 맞는 내용인 거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베개나 쿠션도 당연히 마비 쪽에 받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는 건 식사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가야 되는 쪽은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삼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머리는 내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낮춘다. 3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다. 4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5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체온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침상머리는 내려주는 게 아니라 올려주는 거죠. 청색증이 나타나면 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보고를 빨리 해주셔야지만 돼요. 뭐부터 하고요? 잠그고 보고하고. 4번 같은 경우에도 구토를 하면 잠그고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영양 주머니는 1회 1회 세척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매번 세척합니다. 자, 이 보기 5개 외에도 경관 영양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체크박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구독을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선생님들이 자세한 설명 때문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너무 좋다고 이렇게 남겨주신 또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요. 네, 자, 그러면 경관 영양 돕기에 만약에 이 보기 5개가 아니라 다른 문항으로 시험을 낸다면 어떤 문항이 5개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제가 항상 요렇게 하죠. 예, 좋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할 수 있습니다. 진한 농도의 영향력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양액은 1분에 얼마 이상 주입하지 않나요?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영양액은 위장보다 항상 높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자, 앞에 나왔죠. 여기 보시면 아까 토하거나 그죠?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면 잠그고 보고하셔야 되고요. 비위관이 빠졌다면 절대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되고 빼면 오타. 빼면 안 됩니다. 요런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5개를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경관 영양 돕기는 사실 시험 문제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섭취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시면서 나는 경관 영양에 어떤 보기를 다 넣어도 맞출 수 있어. 이렇게까지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서 공부를 해두신다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혀 밑에 넣어 녹여준다. 2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게 한다. 3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4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5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네, 5번입니다. 우리 가루약은 항상 가루약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숟가락. 요거 항상 등장해요. 어. 자, 그러면 숟가락을 이용하는데 깊숙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합니다. 숟가락을 떠올리시면 답이 좀 금방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요.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2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점적한다. 3번 귀약은 뜨거운 물에 데워서 사용한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깨끗하게 닦는다. 5번 점적 후 끼워둔 작은 솜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귓구멍, 억양이 좀, 그죠? 예, 안 좋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합니다. 예, 이거 맞아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후 하방이 아니라 후 상방이고요. 뜨거운 물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체온 정도면 더 좋겠죠. 나의 체온, 그쵸? 그래서 따뜻하게 손에다 놓고 하거나 약간 온수에 담아주시면 예, 체온 정도 온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귀 안쪽을 닦을 수는 없죠. 예, 귓바퀴와 웨이도. 그 다음에 작은 솜은 제거하셔야 돼요. 요거 하면 이제 잠깐만요. 네, 얼른 찾아왔습니다. 자,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끼워둘 수는 있는데, 예, 15분에서 20분 후에는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체크박스 하나 등장했죠. 우리가 아까 보면 기약은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따뜻하게 체온 정도로 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쵸? 뇌를 자극해서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0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2번 주사 부위를 문질러 준다. 3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4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5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수액 조절기를 얼른 잠가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표준 교재에
그쵸? 네, 표준 교재 항상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니까 만약에 이 설명만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페이지 찾아서 꼭 같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 교재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사를 할 때 지금 제가 하나만 갖고 왔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프다고 할 때잖아요. 근데 아프다고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냐면 붉게 변하게 피부 색깔이 그쵸? 되거나 또는 부종, 붓거나 이런 통증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통입니다. 항상 먼저 조절기를 잠그신 상태에서 빨리 보고까지 가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예, 요런 잠근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뭐 보고한다 이런 말도 문항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 일석삼조로 같이 알아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배뇨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걸터 앉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가 아니라 닿아주셔야 되고요. 자, 문항에 보니까 또 오른쪽 편마비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옮길 때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두시면 안 되죠.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인 왼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변기를 잡을 수 있는 손은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표시하시면 안 되고 왼쪽이라고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을 4번하고 5번이 헷갈리지 않아도 정답이 1번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오른쪽이라는 전제 조건, 왼쪽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이런 건강한 쪽을 마비 쪽을 이라는 표현에서 정확하게 내가 어느 쪽인지를 인지하고 가셔야지만 요 문항을 살짝 어렵게 꼬아놓게 되면 거기까지도 다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답을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간이변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4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5번 배변 후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줘요. 맞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원활하게 장이 시계 방향으로 해부가 이게 장이 모양이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체 해부학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가 맞고요. 변기를 놓은 자리에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방수포를 깔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하면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침대에 머리를 올리는 상체를 상승시키는 자세가 좋은 거죠. 네. 바로 옷을 입히시면 안 돼요. 습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욕창이 발생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누워 지내시는데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하는 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간이 변기를 사용하실 때 허리를 들 수 있다면 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를 들어서 여러분이 변기를 받쳐주시면 되고 이게 허리를 들 수가 없다면 옆으로 눕혀서 해주시면 돼요. 그런 표현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문항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들 수 있는 사람과 허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간이변기를 사용하게 했지?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시킨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으면 소독제로 닦아준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면 안아서 변기 앉혀준다 맞고요. 등받이가 없는 게 아니라 등받이가 있는 게 안정적이고요. 계속 말하시면 배변 활동에 집중이 안 되십니다. 네, 손에 변이 묻었다면 소독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깨끗이 닦아주셔야 되고요.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소리가 납니다. 그쵸? 그 소리에 수치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동 변기라면 변기 아래에 휴지나 이런 걸 좀 깔아주거나 또는 소리, 음악 소리 같은 걸 통해서 배변의 소리가, 그죠? 변을 볼 때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표준교재에서 배우셨죠. 네, 그런 표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시설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 교환 횟수는 정해서 교환한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냄새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환한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맞고요. 교환 횟수는 정할 수 없습니다. 용변 보시는 즉시 교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창문 열고 하시면 체온 변화 때문에 신체 컨디션 상태 많이 변하시니까 우리가 다 교환하시고 나서 환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마다 시설장님에게 보고하면 시설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특수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니까 요건 좀 열애합시다. 그다음에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그죠? 깨끗한 면이 바깥면이 보이도록 그래야지만 용변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이동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네, 2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계시는데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시면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또는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배출이 되지 않고 복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소변이 새면 제거할 수 없어요. 얼른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이동하는 동안에 잠가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도뇨관은 그쵸? 주머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만 올라가지 않고 낮게 유지만 하신 상태에서 거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죠. 같은 내용인 거죠. 침상에 누워 있지 않으셔도 돼요. 보행이 자유롭습니다. 그 내용이 3번하고 4번하고 일맥상통 비슷한 내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 제한하시면 안 되죠. 유치도뇨관 꽂고 있어도 배설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저하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체 의치는 요거 제가 수정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검토를 체크를 하는데도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위치는 위쪽 위치와 아래쪽 위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2번, 위치는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번, 위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 끼운다. 4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삶는다. 5번, 의치는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네, 1번입니다. 전체 의치가 위쪽, 아래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거를 위아래쪽을 맞춰서 보관합니다. 라고 표준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치는 표백제에 담그시면 변형이 돼요.
그래서 담글 수 없고요. 또 변형되는 게 이거죠.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변형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끼우실 때는 손바닥으로 끼우는 거 굉장히 어려우세요. 안 될 거예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그 다음 의치는 24시간 착용하지 않죠. 이유가 있었죠. 잇몸에 대한 압박의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는 빼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서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개인위생 파트에서는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식사를 의치를 주무실 때는 우리가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표현은 두 파트가 살짝 달리 표현은 하지만 일맥상통 비슷한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이나 식후에 시행한다. 2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3번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 안에 놓는다. 4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5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침대에서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감을 때는 중앙에 머리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침대 모서리로 네, 머리 위치를 해요. 그래 요양보호 선생님이 예, 침대 모서리 옆쪽에서 머리를 감기실 때 훨씬 활동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패드 끝을 물 양동이 쪽에 넣기도 가운데보다 모서리가 낫습니다.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염증이 있다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물기는 자연 건조가 아니라 드라이를 이용해서 빨리 말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은 같은 면을 사용한다. 2번 얼굴은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3번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닦는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번 면봉이나 귀 이개로 귀 안쪽의 기치를 닦아낸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닦는다. 맞죠? 네. 우리가 항상 닦을 때는 원칙이 있어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눈곱이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이 훨씬 깨끗하죠. 그래서 3번 표현이 맞는 거고요. 한 번 사용한 수건은 같은 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면. 왜? 한 번 썼으니까 오물이 묻어 있잖아요. 자, 우리 얼굴 세수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네. 세수 순서는 시작이 눈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두 번만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가 눈, 코, 뺨, 입, 그쵸? 네, 다시 올라갑니다. 이마, 귀, 목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실기 영상 한 번 앞에서 할 때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손가락을 딱 검지손가락을 드시고 손가락에 식혀주세요. 가보자. 눈, 코, 뺨, 입, 다시 올라갑니다. 이마, 귀, 목.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제 검지손가락은 부위별로 다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손가락에다가 두 번만 연습을 시키고 나면 시험장 가서 그죠? 검지손가락아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알아서 갈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머리로 그냥 습득하는 지식의 인지 기능도 사람은 뛰어나지만 움직임과 활동으로 기억하는 인지 기능도 뛰어납니다. 전문 용어로 작업 기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한테. 어느 부위를 떠나서 왜냐하면 알코올은 휘발성으로 그러니까 유수분을 다 갖고 날아가기 때문에 건조를 유발시키니까 노인에게는 알코올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뭘까요? 안쪽을 닦을 수가 없죠. 입구를 닦아냅니다. 이거 또한 알아두는 표현 있죠. 다 아실 겁니다. 뭘까요? 네, 딩동댕 맞추셨을 것 같으니까 제거.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 있죠. 제가 일방으로 영상을 혼자 찍고 있지만 앞에 예, 제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강의 방식으로 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덜 지루하고 또 듣는 선생님도 덜 힘들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는 항문, 요도칠 순서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는다. 5번 등과 등부는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자, 49번의 답은 4번입니다.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닿는다. 이 표현이 맞죠? 왜냐면 우리가 닿기 할 때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3번 같은 경우도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예, 방향이 바뀌었죠? 네,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오답이 된 거고요. 자, 요방 같은 경우에는 원을 그리면서 닦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잘못된 거고요. 자, 회음부 닦는 순서가 있죠. 요도에서 질, 그 다음에 항문.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서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쪽에서 오염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에서 둔부로 갑니다. 라는 표현법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49번 같은 문제는요, 혼합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왜 혼합인 거냐? 사실 내용에 보면 목욕의 침상 목욕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성이다라고 해서 회음부 청결 도끼가 들어가 있어요. 시험을 보시고 이제 막 저희 교육원 제자 선생님들도 저한테 교수님 문제가 이랬어요. 어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문제가 복불복이라 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전체가 시행되지 않은 거라서 그냥 느끼는 체감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딱 보고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문제가 이게 여기 파트 저기 파트랑 막 이렇게 합쳐놓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냥 눈에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야지 푸는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 가장 최근의 문제와 가깝거든요. 가장 최근이 작년 11월 41일 시험 문제잖아요. 벌써 여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부분별로 합쳐놨구나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먹지는 마세요. 선생님들이 겁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문제를 푸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체크하고 간다라고 문제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만 맞히고 맞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맞았지만 이 맞은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꾼다면 그것도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의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혼합 문제에 대처하려면 그런 공부법이 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밑에 체크박스에서 가지고 왔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 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묻는 문제들도 예, 간혹 종종씩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 체크박스로 항상 담아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왜 말초에서 중심으로 목욕을 하고 방향을 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맥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5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답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정답을 벌써 공개하시나요? 네. 이게 영상이라서. 실제 시험장 가시면
네, 많이 시간 남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푸셔도 되지만 영상의 특성상 계속 무음을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적정 시간에 타임을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너무 지나갔다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이거 옷 갈아입고 벗는 순서잖아요. 상의나 하의나 공통적으로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여서 입마라는 단어로 네, 암기를 하고 있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50번 문항은 하이였기 때문에 입고 벗는 순서를 추려주는 건데, 자, 시작이 어디부터 가나요? 네, 항상 똑같죠? 보기 5개가 가에 들어가 있어요. 1번이에요. 두 다리를 모아서 일단 무릎을 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만 잘 찾아주시면 또 다음 답이 잘 보일 거예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신 상태에서 왜 그런 거냐? 하의를 벗길 때는 순서가 어디서 추려지냐면 발목에서 추려집니다. 그러니까 고무줄 바지를 허리부터 쭉쭉 엉덩이, 허리, 엉덩이, 발목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는 순서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2번, 두 번째 순서가 여기 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엉덩이 들어 올리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자, 발목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 어디서 추려줘야 되냐? 벗기는 거니까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잖아요. 그럼 왼쪽 편마비였으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네요. 그러면 얘가 3번이 되는 거죠. 오른쪽 다리의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옷 갈아입고 벗는 게 하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문제에서 상의가 한 번 등장했죠. 자, 상의를 입고 벗거나 그럴 땐 가운데 뭐가 들어가나요? 머리가 들어갑니다.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벗을 때 머리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어디에 들어가나요? 가운데에 놓으시고 예, 왼쪽, 오른쪽, 왼쪽을 추려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수액입니다. 수액도 머리처럼 항상 가운데에 넣어주시면 돼요. 요 네모 체크박스 안에 있는 것만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옷 입고 벗는 순서가 잘 정답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침대에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 허리를 돌린다. 2번 대상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시킨다. 3번 동작을 빨리 움직인다. 4번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 5번 두 발을 모아 중심을 잡는다. 자, 여기는 정답은 4번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춰줍니다. 사람의 무게 중심은 골반이고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히고 기점에는 넓히고 이게 공식이거든요.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 공식을 할 때 주의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거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전환할 때는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움직여서 조절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야 허리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일정 거리가 아니라 최대한 몸을 밀착시켜서 가까이 해주셔야지만 되고요.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발은 넓히는 거죠. 지지면을 넓혀주셔야 되는데 발은 적당히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어디 표현에서 쓰는 거냐면 이 표현은요. 281페이지가 체의 변경과 이동이 시작할 때 신체 정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281페이지에서 다 뽑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뭐냐면 예, 체의 변경과 이동에 관한 내용인데 어디에서 하나의 내용을 좀 더 첨부를 한 거냐면 우리 이론에서 공부하셨던 근골격계 질환의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내용과 지금 체위 변경 내용을 합쳐버린 거예요. 예, 왜냐면 1번 같은 내용도 예, 281페이지에 없거든요. 여기 112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셔도 안 나와요. 제가 표준교재에 뚫어지게 쳐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합쳐서 출제하는 문제다. 최신 유형 트렌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절대 겁먹지 마세요. 자신감을 올려야 모의고사는
예, 풀 때 신이 나요. 자꾸 틀리고 이러면 자신감이 막 떨어지거든요. 아이, 그러면 초긍정을 발휘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 공부해서 더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저도 조금 그런 타입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허리와 넋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그림 볼 시간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손가락으로 체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엎드려 있는 보기 자세를 취해줄 때 허리에 앞구붐이 와요.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그쵸? 그래서 배에다가 쿠션을 받쳐주고요. 넋다리에 긴장감이 와요. 그래서 발목 아래에다가 쿠션을 받쳐줍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신체 정렬이 일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왼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마.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자, 네. 답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푸시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림 문제라든지 이렇게 순서 잡는 문제가 쉽진 않거든요. 가르치는 저도 어렵습니다. 예, 누구나 체감하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시면서 사실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어야 되냐면, 예, 우리 표준교재에 있어요. 이거 296과 297페이지 이어서 지금 문제가 휠체어에서 방 바닥으로 가는 거. 이 그림은 네, 여기 표준교재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대로 출처예요. 네, 여러분이 보셨던 거. 요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하고 계시다면 순서 추리는 게 되게 빨라요. 근데 이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그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많이 여쭤본다면 저는 늘 똑같은 말밖에 못 해드려요. 아, 얘 표준 교재에 나와져 있는 모든 그림을 꼭 한 번씩 정확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밖에는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상상이 된다라는 전자에 보기 5개를 맞춰보면 1번이 이동 방법에서 일단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잠그시고 발받침대를 접어서 발을 바닥에 일단 내려놓으셔서 안정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네, 이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는 거예요. 자, 이쪽 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견갑이에요. 우리 책에 나와져 있는 건 반대겠지만 일단은 그림은 이렇게 머릿속에 넣었으니까 얘는 조금 이제 배제를 시켜주시고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자,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네, 오른손이란 전제 조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1번 가, 그 다음에 2번이 나였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라로 가는 거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예, 마비 쪽의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딱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셨으니까 이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해 주신 상태에서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으로 내려앉게 해 주시면 돼요. 네. 요 순서를 지금 잘 추려져서 정답을 맞추셨다면 정말 엘리트, 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이런 문제 그림 없이도 잘 맞췄는데, 아, 뭐, 괜찮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아, 나 이거 진짜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도 드렸고, 페이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예, 메모지 옆에 53번 체크해 두시고, 반드시 표준교재에 들어가셔서 글씨도 한번 읽고 그림도 눈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다른 문제에 비슷한 걸 또 풀어보신다면 그때는
네, 아, 이제 되는구나. 이런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번 지팡이를 한 걸음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3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번 지팡이를 한 걸음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일단은 높이, 지팡이의 높이를 표현할 때 쓰는, 네, 부분이 있죠. 그게 둔부 높이. 여기 써요. 그쵸? 둔부 높이. 또는 뭐 신발을 신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갈 때는 손목으로 바뀌겠지만, 지금 일단 1번부터 5번에서 보자면, 네, 둔부 뺀 건 나머지는 다 일단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좁아졌네요. 1번하고 2번 두 가지로요. 그 다음에, 네, 이 지팡이를 어디다 놓는 거냐? 우리 표준교재에 또 그림이 있어요. 그 흰 바지 입고 계신 여자분 계시잖아. 네, 그분이 요 지팡이를 요렇게 옆에 아이고 삐뚤어졌네 옆으로. 네, 요렇게 가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 다리 옆에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 둔부 높이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팡이의 높이 말고도 또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죠. 네, 그거는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지는 둔부나 손목 높이가 설정이 됐다면 그 각도는 30도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나올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보기를 읽으면 어지러우니까 네, 제가 선생님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행법이 있었죠. 지금 문제 55번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한쪽 다리가 약하신 경우잖아요. 그럼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와 약한 다리를 먼저 보냅니다. 왜?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다리가 받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힘이 없다면 네,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기와 약한 다리인 왼쪽 다리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오른쪽 다리가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보행법이 하나만 있는 거냐? 아니죠.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발 가고 다른 발이 따라가서 예, 보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행기 보행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입는다. 2번 요실금 팬티는 전면이 방수 처리되어 있다. 3번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번 신체보다 한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네, 5번입니다. 요식은 팬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복지용구로 또 들어와 있는 내용이죠. 예, 일반 팬티 이거 하나만 입습니다. 팬티는요. 전면이 방수처럼 되어 있진 않아요. 말려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 치수 큰 거를 사용하시면 배설물이 밖으로 셀 거예요. 그래서 5번 같은 분량 찾아주시면 되죠. 자, 다음 갑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틀어놨나요? 네, 지금, 정지 버튼 누른 것 같은데 안 됐나 봐요. 네. 어떡해요. 여기 또 문제 이렇게 살짝, 네, 또 혼동되셨겠네. 죄송합니다. 조작을 잘해야 되는데, 네. 일단 죄송하단 말을 하고요. 네, 자, 57번에 우리 감염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호남 문제예요. 감염 예방을 하는 것 중 안에 감염의 증상, 손 씻기, 뭐 배설물 처리, 흡인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문제 하나에 합쳤거든요.
예, 그래도 풀 수 있습니다. 그쵸? 5번 같은 경우에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예, 이 체액이나 혈액 같은 경우에 찬물이 아니라 더운 물로 먼저 빨면 옷에 흡착이 돼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찬물이 먼저 시작되는 거고요. 맨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장갑 끼고 만지셔야 되고 함께가 아니라 분리하셔야 되고 고무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되고요. 자,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닿습니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정에서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2번 방이나 거실에 물기는 그대로 둔다.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4번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사용한다. 5번 헐겁게 늘어진 긴 옷을 입게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난간 항상 올려두셔야 되고 물기는 미끄러미 문제니까 얼른 닦아주셔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더 안전합니다. 늘어진 옷까지는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구를 잠근다. 2번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로 올라간다. 3번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로 이동한다. 4번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5번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높은 곳에 둔다. 네, 3번입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확보해 주셔야지만 돼. 혹시라도 몰라서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대비하는 거죠.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셔야 되고 엘리베이터 위험해서 계단 이용하시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높은 곳에 두시면 큰일 나죠. 네, 자, 다음 문제요. 자,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는다. 2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근다. 3번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4번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5번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넣었던 용기는 알코올에 담가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해요. 설거지 순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수저나 젓가락부터 사용하나요? 컵부터 사용하나요?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왜냐면 D는 다 잘 가시는데 여기 시작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뭐부터 할까요? 네, 컵부터 하죠. 컵. 그래서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이런 식으로. 어, 시작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그다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는 게 아니라 물기가 건조되게 어긋나게 엎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럼 2번 유리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집니다. 그쵸? 그 수세미는 바뀌었죠? 순서가. 네. 그다음에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넣었던 용기는 알코올이 아니라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궈두면 좋습니다. 라고 표준규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답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표준규제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보셨죠? 네, 1번 옷걸이를 빼서 햇볕에 건조 2번 다림질에서 햇볕에 건조 3번 옷걸이를 걸어서 햇볕에 건조 4번 옷걸이를 빼서 뉘어서 건조 5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 네, 몇 번일까요? 자, 5번입니다. 뭐부터 찾을까요? 네, 그늘부터 볼까요? 우리 빗금이 쳐져 있으니까 그늘입니다. 그쵸? 그럼 햇볕은 다 지워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다. 네, 그럼 이제 그늘에서 네, 나왔으니까 여기 맞네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옷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 옷걸이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로 가주시면 돼요. 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62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2번 당뇨병이래요. 대상자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죄송합니다. 2번 당뇨약과 젤리를 챙겨 나간다.
3번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4번 걸을 때 보폭은 크게 한다. 5번 동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도 분명 네, 두 파트의 합쳐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풀고 있냐면 일상생활 지원 파트를 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외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외출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 대상자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셨던 2장의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나오는 내분비 질환이 하나가 등장했죠. 예, 여기도 혼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뇨 대상자한테 제일 위험한 건 저혈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혈당에 대비해서 젤리라든지 이런 약 같은 것들을 챙겨 나가시는 걸 예, 여기 방법의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신분증은 딱히 여기는 필요한 서류일 때만 네, 그 다음에 당뇨 환자 나가실 때마다 주치에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동행에 관련한 문항을 넣어주는 거죠. 보폭은 작게 해야 넘어지지 않고 만약에 불만족하시다면 예, 스스로 처리하시게 하면 안 되고요. 불만족된 부분을 요양부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보완해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면에서 야단을 친다. 2번 치매가 있으면 모든 것을 못한다고 안내한다. 3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의 용량을 줄인다. 5번 치매 대상자 주변의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준다. 네, 3번입니다. 우리 치매 가지고 계셔도요,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야단치면 감정 상하시니까 안 되고요. 그쵸? 예, 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으니까. 호전되면 마음대로 약의 용량은 무조건 주치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경은 바꿔주시면 적응 잘 못하세요. 예, 여기도 쉽게 눈에 잘 정답이 보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예, 기본 원칙이죠. 네, 다음 문제요.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2번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고 먹고 난 식기를 보여드리러 간다. 3번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말한다. 5번 방금 드셨다고 말해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달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단어 안 된다. 이거 안 되죠. 방금 드셨어요. 부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멘트 같은 단어를, 심리에 안정을 주는 단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난 식기를 보여드리러 가거나, 먹고 나서 달력에 표시한 거를 확인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65번입니다. 제가침해 대상자가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모두 꺼내서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이 옷이 제일 예쁘네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2번 어떤 옷을 찾으시는 거예요? 3번 옷을 꺼낸 김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시죠.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장에 다시 넣어주세요. 5번 옷을 다 꺼내고 계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네,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을 거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와 의사소통을 합친 문제들은 사실 최근이 아닌 아주 이전부터 예, 출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표준교재에 눈 씻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이런 문항은 절대 찾으실 수 없어요. 네, 안 나와요. 표준교재에 안 나오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요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본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의사소통에 따옴표로 나와서 응대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문제들은 공감과 관련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공감. 네. 그래서 그 공감이 있는 상태의 지금 현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때 기분이 어떤가를 알아주는 내용들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매 문제를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네, 이게 대처를 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공감 표현을 잘하냐가 이 어르신들의
흥분과 공격성을 줄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법들을 찾아주시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막 거실로 던지죠. 옷장 안에 막 옷을 꺼내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어떤 옷을 찾으세요? 잘 몰라요, 어르신도.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다 꺼내셨으면 장에 다시 넣으셔요?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그냥 이참에 그냥 버리시죠.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전달법하고 좀 관련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전달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정한 답은 1번이 맞아요. 반응해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 어르신 이 옷이 참 예쁘네요.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다가 입어보시다가 입는 것 자체가 또 신이 나고 흥이 나시면 이거 꺼내서 막 던지는 거 안 하시거든요. 공감 플러스 주의 환기법이 같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혹여나 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그랬죠. 의사소통에 이런 문제들을 할 때는 뭐 항상이 아니죠.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영상에서 앞으로 항상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나와서 어떤 게 적절한 반응인가요? 라고 할 때는 하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양보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찾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막 꺼내고 있는 치매 대상자다. 1번 요양보 선생님 나한테 말해보세요. 2번 선생님 말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옷을 꺼내는 치매 대상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친절하며 기분 좋게 하는 요양보호사. 그분의 언행의 따옴표 안에 문장을 찾으시면 정답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찾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거실에서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2번 방을 바꾸어 준다. 3번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지 살펴본다. 4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린다. 5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배회하는 어르신이죠. 배회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여기 3번처럼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한 이유 때문에 배회한다면 그걸 얼른 해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거실에서 배회하시는데 만약에 현관문을 열어놨다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니까 위험하죠. 이런 바꿔주는 이거는 주의한 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고요. 자,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으면 텔레비전의 소음에 의해서 지금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환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요. 자, 6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나 빼고 너희들끼리 고기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명보 선생님 뭐라고 답을 할까요? 1번 고기 안 먹었습니다. 네, 2번 어르신은 고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3번 고기 드시고 싶으신 거죠? 같이 사러 가요. 4번 조금 전에 저랑 같이 드셨잖아요. 5번 고기 냄새가 나요. 네, 여기도 치매 어르신의 환각 플러스 적절한 공감 표현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한 거죠. 네. 선생님들 아까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노하우대로 찾으시면 답이 보일 텐데 내가 지금 네, 냄새 맡고 있는 니들끼리 고기 먹었지 나 얼른 구워줘 라고 말하는 치매 대상자인데 1번 요양보호사부터 5번 요양보호사까지 나한테 뭐라고 말할 때 내 기분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그럼 정답 정말 눈에 금방 보여요. 3번이죠. 네, 공감해 주는 거죠. 아유, 어르신 고기 드시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어르신 저랑 같이 사러 나가실래요? 고기 사러? 같이 사러 가세요는 뭐가 붙은 걸까요? 주의원기법이 붙은 거예요.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요양보호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3번 대상자의 몸을 억제시킨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며 진정시킨다. 5번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묻는 거죠. 네, 제지할 수도 없고요. 억제시킬 수도 없고요. 네. 화가 난 이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네, 이해하며 진정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파괴적인 행동에서 같은 문항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뜻의 대처법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있죠. 유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규칙적인 일상생활 하도록 하셔서 자신의 활동을 예측하게 한다면 덜 불안하기 때문에 파괴적 행동이 많이 줄어드세요. 또 수준에 맞는 의사 결정권을 주시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자, 왜 그랬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맞는 거죠.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면 절대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69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이 집에 없다고 말한다. 2번 늦은 시간이니 내일 가자고 말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4번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5번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예, 이건 뭘까요? 해질녘이 등장했으니까 석양증후군인 거죠? 네, 석양증후군 때 나타나는 행동들은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과잉 행동 같은 것들이 막 보여져요. 그래서 그럴 때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반려견이 여기 나오죠. 애완동물.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거나 인형이나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시거나 또 이제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거. 그다음에 대상자를 밖으로 내려가 산책을 한다. 이것도 약간 이제 주의 환기와 가까운 거죠. 이런 표현들이 석양증후군의 대처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보고 옷을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이렇게 물었어요. 1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중지시킨다. 2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4번, 옷을 벗으려고 할 때 못하게 제지한다. 5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예, 왜냐면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잖아요. 성적 욕구가 감소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어지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옷이 너무 꼭 껴서 불편하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목욕탕에 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거가 해결된다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면 이런 행동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요. 71번입니다. 경증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 말해보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번 계산력, 2번 진압력, 3번 언어 유창성, 4번 수능력, 5번 통찰력.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인지자극 활동이죠. 인지. 네. 자, 이 최신의 유형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요렇게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출제 위원 하시는 선생님들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엄청 많죠. 이게 언어의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인지 활동의 내용들 중에서 프로그램 내용들 중에서 그쵸? 언어의 유창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런 문제도 보기만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요. 뭘로 바꾸냐? 이런 거죠. 빈칸 채우기. 그래서 나 가로치고 그럼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자 여기는 예, 가운데 옥 땡그라미 수 뭘까요? 예, 그죠? 금방 딱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어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만들어내는 거 있죠. 예,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 똑같이 내요. 그러면 답도 언어 유창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또는 이제 네모 안에다가 이런 거 하자. 물건값 계산하기 같은 거. 그래서 우리 표준교재 나오잖아. 메뉴 계산하는 거. 예, 뭐 회는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모 안에 넣어놓고 이거는 뭘 향상시키나요? 그러면 계산력이 답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 건강 일기 쓰기 같은 거 있죠. 날짜 쓰기 갖고 하는 거 이런 거. 예. 뭐 최근의 기억. 이렇게 기억 가지고 누르면 또 기억력이 될 수 있고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네, 무궁무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제는 활동 제목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활동이 어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돼요. 이전의 기출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뭐 개구리 울음소리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문제 출제했었거든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입니다. 대화를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1번 많이 바쁘신가요? 다른 일을 하시지만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2번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3번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4번 소통하기 싫으신 건가요? 그럼 다음에 이야기할까요?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자, 이 문제는 나전달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이 비슷한 내용은 표준교재 예시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전달법으로 예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바꿔도 난 나전달법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체크박스 안에 있습니다. 뭐를 찾아주시면 되냐면 나전달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행동과 상황을 비난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분이 느낀 바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먼저 보시고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대화를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 대상자의 문제인 거죠.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요.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니 이걸 이렇게 본 거죠. 다른 곳을 보고 계시니 이게 지금 행동이죠. 그 행동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제가요,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분이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원하는 바까지 넣자면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순서가 잘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나전달법 하면 딱 네 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빨간 글씨로. 행동, 영향, 느낌, 바람. 그쵸? 네, 이것만 머릿속에 잘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떤 문항의 예시를 내더라도 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 풀면서 개념 잡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자신감 또 한번 가지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이야기한다. 2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5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도 두 개의 혼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소통 하나에다가 치매 대상자를 혼합해서 문제 하나를 만들었어요. 사실 보기를 보셔서 정답 눈에 바로 보이셨을 거예요. 눈높이에서 맞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정답이고 이제 이게 치매 문제야, 의사소통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풀고 계시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치매의 한 파트를 좀 가져온 거죠. 자, 우리 책에 표준교재에 언어장애와 판단력 이해력 장애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 빼고도 문제 찾으셔도 다 보였었을 거예요. 팔짱 끼고 하시면 안 되고, 반말 쓰시면 안 되고, 뒤에서 하시면 안 되죠. 앞에서 하시면 되죠. 자, 유형보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네, 방향 설정하시는 거. 그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요. 자, 7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 3번 시각장애 대상자, 4번 청각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네, 주의력 결핍 대상자입니다. 키포인트는 여기가 제일 강한 포인트예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라. 예, 주의력이 집중력과 같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자극이 줄여 있을 때 집중 주의력이 잘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세 가지 표현 말고 또 주의력 결핍 대상자를 설명하는 표현법도 있는 거냐? 예,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을 사용해라.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라. 왜 갖고 왔을까요? 요거 빼고 요걸 네모 안에 넣는다면 그래도 나는 주의력 결핍 대상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여기다 넣는데 이거 헷갈린다. 이렇게 되면 주의력 결핍 대상자의
예, 소통 방법을 아직 인지가 조금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어디 가서 확인한다고요? 413페이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5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 접촉을 한 후에 말을 건넨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따라간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5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셔도 촉각과 감각 정도는 다 아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말로 막 설명이 어려우면 직접 손으로 만져보시는 촉각을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소리는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먼저 건넨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은 항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뒤에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반보 앞으로 나가서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라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지남접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6번입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야기하는 동안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 2번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질문을 반복한다. 3번 알아들었어도 이유를 설명해 보게 한다. 4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한다. 5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언어장애가 가지고 계시네요. 그쵸? 그럼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 하실 수 있어요. 언어장애가 언어가 안 되는 거지만 이제 비언어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언어장애에서 또 어떤 문제의 문항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줘라.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라. 잘 표현했다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로 표현해줘라. 이런 거 약간 내용이 비슷해요. 비언어 표현이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3번의 내용을 이렇게 말을 풀어서 4번 문항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힌 후 몸을 꽉 잡는다. 2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항경련제를 복용한다. 3번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4번 즉시 하임리법을 실시한다. 5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관찰한다. 자, 우리 이제 응급처치의 경련의 대처법으로 정답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항상 경련의 자세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도 틀렸죠. 이게 맞죠. 얼굴 옆으로 돌리는 이유는 네, 침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을 일으키거나 흡인성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자세예요. 그렇죠? 예, 옮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처. 경련제를 지금 몸이 뻣뻣해서 침을 흘릴 때면 의식이 없을 상태예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입안에 아무것도 물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하임리는 예, 지실과 관련돼서 상황이 나오는 거고 경련대처법이기 때문에 5번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8번입니다. 뜨거운 물을 손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 분대를 감는다. 2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3번 화상 부위에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손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찬물에 담근다. 5번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른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화상의 대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물었어요. 화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네, 최초,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기 제거잖아요. 그게 찬물에 담궈줘요. 얼마 정도인가요?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주면 화상면이 확대, 커지는 거와 염증을 억제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화상의 가장 중요한 대처법이었고요. 압박분대 감지 않습니다. 예, 수돗물 세게 틀어놓으시면 수압에 의해서 예, 화상 부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연고요? 함부로 바르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화기 제거법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찬물에 담가둡니다. 라는 편법을 쓰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압박 시마다 위치는 변경되어도 상관없다.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3대 1로 한다. 3번 100에서 120회 분의 속도로 대상자를 가슴을 누른다. 4번 3cm 깊이로 가슴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가슴 압박을 하실 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맞습니다. 그쵸? 압박 시마다 위치는 변경되시면 안 되고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고요. 자, 깊이는 5cm. 칼돌기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위치 기억하시죠? 네, 위치. 네, 위치 어떻게 될까요? 네, 위치는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그쵸? 절반 부위, 아래쪽 절반 부위.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시면 이제 복장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쵸? 네. 아, 생각나네요. 심폐소생술. 네, 직업이 간호사라서. 간호사였죠, 전직이. 네. 예, 많이 생각납니다. 많이 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 가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네, 지체 없이 전원을 켜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충전 중에는 수초 이상이 소요가 되시니 가슴 압박은 네, 해주셔야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됩니다. 충격이 전달되시고 나시면 바로 뭐에 들어갈까요?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패드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왼쪽 패드는 어디다 붙일까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자, 분석을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심장 리듬을 하는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가슴 압박을 하고 있으면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언제는 멈추고, 언제는 하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1번하고 5번에 잘 나와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도 이렇게 풀어서도 출제하지만 사실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도 순서 많이 출제돼요. 심폐소생술도요. 이렇게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심폐소생술의 순서가 어떻게 됐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도 일반적 사용 4단계 있잖아요. 전원 켠다, 패드 붙인다, 리듬 분석한다, 제세동 시행한다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문제들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많이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이런 문제들부터 또 하고 또 그런 문제 만들면 예, 또 같이 순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예, 준비한 거 80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고요. 중간에 제가 조금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예, 막 멈춰야 될 때 진행하고 있고 진행해야 될 때 멈추고 요게 이게 정답을 공개할 때는 정지 누르고 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 조금 미숙함이 있었어요. 예, 예,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네, 이게 시간이 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새로 녹음을 하거나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사실 저는 편집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네, 풀 버전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예,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 양해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너울쌤이랑 같이 80문제 풀어주시냐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한 시간을 이거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는 저도 그렇지만 저는 듣는 선생님들 참, 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선생님들, 예, 문제풀이 듣는 모든 선생님들 합격하시기를 너울쌤은 항상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시작했고 끝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지금 웃고 있어요. 안 갔어요. 네, 가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이거 좀 착각했어요. 하나가 남아있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이야기 보충 설명 하나 할게요. 네, 추가합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뭐냐면, 자, 시작할 때 제가요, 문항, 틀린 문항 옆에다 써셨나요? 쓰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요거 하나만 하세요. 자, 제 거 강의, 이거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제 끄고 나가셔도 되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만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틀린 문항 번호 적으셨으면 여기 문항 번호 있죠? 문항 번호. 예, 그게
어디 파트인지를 지금 빨리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항 번호가 만약에 배설이다, 개인위생이다라고 하시면 여기 지금 정지 버튼 누르시고 페이지 찾으셔서 거기 메모를 해두셨다가 표준 교재로 보충하세요. 다른 문제로 보충하지 마시고 표준 교재로 보충을 해주셔야 진짜 점수가 점프업 이렇게 되거든요. 네, 사실 네, 이제 끝이니까 말해도 되죠. 네, 제 댓글에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제 거 복습 2번 했는데 다른 기출 문제 풀 때 틀린 문항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효과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저 그럼 이제 진짜 갑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